네, 자, 우리 시장의 악재와 변동성 요인들이 많은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8월 들어서 2조 원 넘게 우리 시장에서 매도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 앞으로 어떤 대응책들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고 대응책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서형숙 리서치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은 좀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현재까지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좀 불안한 모습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또 시장이 금방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에요.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진단을 하시고 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심증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진 만큼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가분들한테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좀 근거나 논리가 좀 아직은 사실 세워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이제 뉴스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 흐름 자체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이미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제 흔히들 이제 아래 공포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언론이나 아니면 뭐 시장 분석하신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자체는 좀 시장에는 어쨌든 좀 부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부분들은 한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글로벌 경기 침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지금 글로벌리 뭐 주요국 한 40개 중에서 거의 이제 꼴등 수준의 지금 그 올해 수익률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희망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무역 측면에서는 다들 이제 갈등이 좀 보호주의가 좀 팽배한 그런 상이긴 하지만 글로벌리 다 금리를 좀 인하하는 그런 기조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의 우려가 이제 프라이싱 그러니까 가격의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판단한다면 궁극적으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 이런 말씀드리기엔 좀 시기적으로는 좀 빠른 시점이다라고 판단하지만 그나마 글로벌리 다 공조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좀 내리고 있다는 측면. 이제 문제는 이제 금리에 내릴 보기 웬만한 국가들이 선진국들은 다 마이너스 금리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좀 갖고 있긴 하지만 공조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어떤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어떤 이런 이벤트들은 아무래도 2020년 그 뭐 선거라는 좀 가장 큰 이벤트가 좀 끝나야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은 지금 우리 시장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뭐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뭐 1900선 자체가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하방은 상당히 좀 강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뭐 돌발 어떤 변수에 인해서 일시적으로 일단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는 저희는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시장 1900을 좀 강하게 지켜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 문제가 좀 많은 가운데 그나마 기대를 해볼 만한 게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 정책인데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가 지금 되더라도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작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이것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뭐 유동성을 갖고 있는 주체가 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 정책, 뭐 재정 정책이 됐던 아니면 금융 정책이 됐던 정책들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서 떨어지는 어떤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감 자체를 심리적으로 어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지선들을 정부가 각국 정부들이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시장 경제를 올리게 된다면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점 자체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그 하강의 어떤 속도나 아니면 하강의 그 기울기 자체를 좀 완만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궤도를 올려놓는 것 부분들은 아무래도 경기 주체들, 그러니까 뭐 가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생산적인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 사항인 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가 경착륙하지 않고 연착륙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좀 연착륙한 이후에 조금씩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 주체들, 가계 주체들 모두 다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경제가 정치와 너무 지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경제도 살아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사실상 뭐
미국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던 입장이고요.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정부가 우리 정부가 조금 강력하게 좀 밀어붙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본산 수입 대체품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뭐 시장에서는 이 모나미라는 신성통상 같은 기업들, 특히 네. 하이티즈도 같은 대체들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은 지금 뭐 단기간 내에 끝내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판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3분기부터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게 실적에 반영이 예, 되겠죠. 예.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 이게 숫자상으로도 만약에 보여준다라면 이거는 뭐 주가가 조금 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겠네요. 그런 상황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그 반대에 있는 뭐 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여행 같은 맞아요. 그다음에 엔터 같은 주들은 오히려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기업들이 대부분 다 가격이 비탄력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품의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수요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일본에 가는 여행 패키지 상품 자체를 가격을 싸게 한다고 해서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아무래도 이런 업종들은 3분기 때 좀 일본에 대한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도 어느 선까지는 아마 주가가 좀 부정적인데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라이싱 다 끝났다고 판단했을 때는 아마 빠른 V자 반등을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상대적 뭐 일본이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네.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여행이나 항공의 어떤 그 흐름들이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준다라면 아마 일본에 대한 비중이 축소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네. 극복하지 않을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중국 쪽의 노선도 좀 제한적인 이슈가 있어서 네네네.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또 아시아나항공 인수전도 개막이 됐는데 지금 여행 항공업종이 네.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인수전도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던데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일단 국내 내수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좀 그 과거와 달리 좀 여행에 대한 어떤 조금 니즈가 좀 줄었습니까? 희석됐다는 네.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국내 어떤 정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 좀 찾아줘야지 네. 좀 그 개별적인 어떤 여행 수요들도 좀 회복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일단 실적으로 좀 보여주는 모습들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여행, 항공 또 이런 엔터 관련주들은 좀 안 좋은 모습을 네. 보일 수밖에 없고 모나미, 신성통산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슈가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보는 전략도 유효하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내일이면 네, 일본이 네.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걸 시행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28일인데 내일 또 뭐가 나올지 약간 네, 네. 두렵기도 하고 네. 분석을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네, 네, 얘기들도 네. 있더니 좀 어떻게 영향을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게 또 바로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전환되기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네네. 있고요. 일단 전반적인 국내가 어쨌든 취했던 액션들, 뭐 지소미아를 일단은 뭐 이제 그만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봤을 때는 아마 이 기존의 어떤 발표 내용들이 그냥 유지될 거라 보고 있고요. 아, 네. 근데 좀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영향에 의해서 3분기가 이제 경기 어떤 성장률이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라면 저점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워낙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다 좀 터져났던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3분기인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아마 올해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GDP 성장률 1%대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까지도 나올 네.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 원래 것 같고요. 올해 예상 잠재율 성장치가 2.2 정도 되죠. 예, 네. 2점이 뭐 연초에는 2.6에서 네. 계속 좀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지금 뭐 지금도 어쨌든 뭐 상황 자체는 1.9 뭐 가능성도 있다 이런 그렇군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 놓고 본다면 좀 어렵다. 특히 일본의 어떤 수입의 어떤 비중 자체가 16.5% 정도. 거기에 이제 좀 소재가 좀 중요한 소재들이 한 40%가 좀 포함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글로벌 어떤 그 공급 체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국내 문제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고 네. 있어서 이게 이제 글로벌리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들은 아마 올 하반기 특히 4분기 내년까지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센터장님은 그래도 좀 우리 증시가 3분기에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3분기에 바닥을 찍고
쭉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좀 등락이 많은 가운데 약간만 올랐다가 다시 내리고 이런 좀 불안한 모습이 이어질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네. 저성금 국면에 좀 진입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좀 어떻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늪에 좀 빠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네. 성장의 어떤 그런 그 동력 자체가 좀 상실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한국이 뭐 3.5, 뭐 내후년도 뭐 4% 이렇게 가는 성장률을 그리기에는 지금 현재 그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들은 저점 찍고 뭐 다시 2.5% 네. 또 1%대 아니면 2% 그러니까 2에서 2.5%대의 그 좁은 어떤 그 성장의 좀 저성장 국면 자체가 현재로서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2에서 한 2.5 사이에서 좀 저성장 국면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 늪에 빠진 것 같다라는 말이 참 뼈아프게 와닿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걸 입증이라도 하도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 행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는 정말 꾸준하게 매수를 해줬는데 8월 한 달 들어서만 2조 원 넘게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 수급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 것이 온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상반기 때 워낙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한국의 어떤 펀더멘탈에 대해서 뭐 사실상 일부 투자가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순매도로 좀 전환된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특히 이어지고 있고요. 네. 키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환율이 계속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다 보니까 환조선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MSCI 리밸런싱 이것들이 어쨌든 수급을 기계적으로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좀 빠뜨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위안화 약세랑 지금 원화가 거의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진행되다면 원달러 환율도 역시 약세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네. 쉽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부분들은 일단 8월 달에 이제 급한 매물들은 좀 소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네. 이제 뭐 리밸런싱도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순매도의 폭 자체는 상당히 좀 미미할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좀 다시 한번 매수로 들어올 만한 매력 포인트가 우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이 원화로 강세로 좀 돌아야겠죠. 네. 원화가 강세로 돈다는 얘기는 결국 수출이 좀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네. 판단하는 분이기 때문에 수출이 좋다는 얘기는 당연히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그렇죠. 주력 수출품들이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희가 좀 체크한 것들은 원달러 환율 자체의 어떤 변화, 어떤 전환점 자체를 타이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되고 수출이 좋아야지만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로 다시 한번 돌아올 텐데 네, 네, 네. 수출이 다시 좋아지려면 미중거래 무역 분쟁이 좋아져야 네,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모든 게 좀 트럼프에게 네. 달려 있다라고 네, 그렇게 봐도 보겠습니다.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자,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매도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나라 방산주들에는 네, 꾸준하게 네, 네. 관심을 갖고 네. 있더라고요.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네, 한국 네. 항공우주 최근 네. 들어서 네.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경신하고 네. 있는데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거 네. 좀 안 좋기도 한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네. 대로 뭐 이것도 결국에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 하에서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니까 이런 종목에 들어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방위비, 국방비에 대한 어떤 분담감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는 어쨌든 자국의 국방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자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이 있고요. 지난 14일 날 발표가 됐죠. 결국 내년부터 향후 5년간의 국방비 예산 자체가 맞아요. 좀 잡혔는데 네. 290조 정도 이렇게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7%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국방비를 10% 이상 이렇게 높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네,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국방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국력을 조금 더 국방비에 좀 집중하는 게 이제 100조가 지금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그 측면 자체를 놓고 본다라면 아무래도 그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부각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뭐 어떤 무역의 갈등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 국내 기관 투자와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좀
부담스러운 좀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그 펀더멘탈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반영되면서 이런 네.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는 좀 핫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고 보십니까? 일단 투자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일단 이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기대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 네. 움직임 자체도 좀 워낙 무겁기도 하죠. 무거운 네.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인 어떤 뭐 시장 금리 이상의 어떤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투자가한테는 좀 적절한 그런 종목을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네. 또 변동성 자체를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겠어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국방 전문가 모시고 좀 어떤 업종을 유망하게 보시냐고 여쭤봤더니 우리나라는 지정적 위험 상존에 있어서 네. 방산 관련주는 꾸준하게 좀 관심 네, 가져도 네, 좋을 네, 것 같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러 의미가 좀 담겨 있는 발언 같고요. 그런 예. 의미에서 최근에 방산 관련주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앞서서 샌들서님께서 이제 네. 외국인 수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MSCI 이제 신흥국 지수 네. 리밸런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이미 팔 만큼 다 팔아서 네. 더 이상 매도할 금액이 없다. 네, 네.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산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생각도 동일하게 갖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이미 양시장에서 1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뭐 9천억 이상 좀 판 그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도 일단 경험상 리밸런싱 이후부터는 이제 좀 잔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네. 일단 액션들은 다 이미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네. 주목하는 것은 이제 대만입니다. 대만이요? 네. 이제 MSCI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비중 자체가 대만과 한국이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네. 10%대로 이제 비슷했기 때문에 지금 대만은 뭐 올해 수익률 자체가 약보합 정도 2%에서 3% 정도 하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국내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1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좀 중요한 요인이 했겠지만 어떤 국가의 어떤 펀더멘탈 지금 취한 어떤 그 환경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역으로 좀 바꿔서 놓고 본다라면 지금 있던 환경 자체가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아마 한국 주시장이 글로벌에서 가장 좀 높은 기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네. 있어서 현재는 외국인의 수급은 이제 조금 일단락되었다. 일단 뭐 앞서도 뭐 환율과 같이 말씀 좀 드렸지만 폭은 좀 이제 완만해질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글로벌 어느 국가 대비 봤을 때 올해 워낙 좀 하락률이 크기 때문에 리바운드도 상당히 좀 클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빠진 거에 대한 어떤 복원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실 뭐 펀더멘털 많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상당 부분 또 심리적인 그러니까 그 펀더멘털도 문제였지만 센티멘털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일 간의 갈등, 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한국 주식시장이 가장 바로미터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또 과도하게 좀 빠진 부분도 사실상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반영을 좀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진 게 뭐 펀더멘탈 측면도 있지만 심리적인 측면, 좀 과도하게 네. 빠진 측면도 있으니까 이슈가 조금만 해소되면 좀 크게 반등이 네, 나올 네, 것이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3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좀 네. 어떻게 보시고 최근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기관들, 국민연금들도 네, 또 네. 배당주 좀 네. 매력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전반적으로 이제 주요 기업들 영업이익이 한 5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수치 자체는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20% 가까이 지금 하향 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7월달 그 분기 초 대비 봤을 때도 지금 3분기 실적 자체가 또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3분기가 일단 가장 안 좋은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네. 있고요. 4분기는 워낙 이벤트성 뭐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기업의 성과 자체는 3분기 때 대부분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빠지긴 하는데 그 빠지는 속도는 상당히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만큼 그러니까 하락한 뭐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 완화되고 있다는 것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뭐 기업이익이 뭐 추가적으로 더 나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 판단하고 있어서 기업 이익 측면 자체 이미 주가에 좀 충분히 좀 반영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는 어떤
그 국민연금의 어떤 액션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에는 일단 그 안전판 역할을 좀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2년 뭐 몇 개월 만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아웃소싱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배당주에 대해서 이제 아웃소싱이 된 운용사에 선정한다는 측면 자체를 놓고 본다라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장을 좀 방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표명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 측면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어떤 투자 전략 자체는 아무래도 뭐 배당, 뭐 국민연금과 동일한 그런 패턴을 놓고 본다라면 뭐 금융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네.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항상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금융주 그다음에 4분기 때 조금 펀더멘털이 좀 좋아질 걸 보고 있는 반도체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환경 내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인터넷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환율이 워낙 좀 약세를 가고 있고 신차 효과가 발생되고 있는 자동차들도 주가는 뭐 충분히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하반기 때 이제 미주의 어떤 판매 도량도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겠지만 뭐 가격상으로는 상당히 좀 싸 보이는 것이 아닐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센터장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우리 시장 기업들의 실적 3분기는 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반등 국면으로 좀 나아갈 수도 있다. 물론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하락의 속도가 조금은 둔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성장, 저금리 시대인데 네네. 이런 시장 상황, 이런 시대 변화 속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좋을지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전반적으로 이제 어쨌든 기대 수익률 과거 같은 어떤 좀 큰 기대 수익률 기대하기는 좀 힘들죠? 어려워. 네, 네. 기대 수익률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동성은 뭐 어느 때보다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성장이다 보니까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은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관련주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가 일단 1차적으로 끌고 갔다면 네. 다음 장의 어떤 어떤 시장의 큰 그림 자체, 트렌드 자체는 이제 실제적인 AI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관련주들이 뭐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시대 자체가 향후에는 좀 열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동텀하게 보시는 투자가들한테는 저희는 뭐 인터넷 관련주를 계속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터넷 관련주에 집중을 해보라. 또 다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좀 방증하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진단해보고 대응책 모색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서형석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